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중년 시대를 꿈꾸는 저는 임중년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세요? 저도 영화 좋아하는데요. 한동안 히어로 영화에 굉장히 빠져서 지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블 영화가 굉장히 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던 차에 마블 영화를 구해줄 구원자라고 하는 이른바 마블 지저스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됐으니 그게 바로 데드풀과 울버린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며칠 전에 봤었는데 이게 또 우리 중년에게 시사하는 통찰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데드풀과 울버린 감상평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중년이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매력적인 중년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눌까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는 카페에 가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Here we go! 자, 이 카페는 오던이라고 하는 카페인데요. 지금 건물 외벽에 이렇게 큰 유리창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쨍하고 파란 하늘이 유리창에 그대로 비쳐요. 그리고 여기 공간도 굉장히 널찍한 데다가 저희 뒤에 가면 더 멋진 풍경이 펼쳐져 있어서 어떤 풍경인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카페에 왔으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데드풀과 울버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평가가 꽤나 엇갈리더라고요. 한번 네이버 영화 평점 같이 봐보실까요? 데드풀과 울버린 평점. 자, 볼게요. 실제 관람객 평점이 7.68이면 뭐 8점대가 명작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 평점의 계산이 굉장히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별점이 4점입니다. 극도로 높아진 진입 장벽, 일반 관객은 이해를 못하고 졸고 있음. 근데 10점도 있죠? 폭스의 엑스맨 시리즈를 보고 자란 세대를 위한 종합 선물 세트. 반가운 히어로들도 많아 좋긴 좋았는데 조금 지루했다. 이게 마블의 신이라고? 너무 기대해서 그런가? 그냥 무난한 B급 영화던데.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음. 100% 이해하기 힘든 영화. 평점에 속지 마시고 돈을 아끼세요. 그냥 추억팔이 마구 짜기가 된 정체적 난국. 자, 마지막 10점 한번 볼게요. 배우와 제작진이 시리즈에 대한 애정이 있을 때 얼마나 멋진 영화를 만들어내는지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히어로 영화에 대한 피로감이 있었는데 이번엔 눅놓듯 사라졌어요. 마지막만 읽어볼게요. 마블 지저스 진짜 인정한다. 아, 개 재밌네. 자, 이렇게 평점이 나왔는데요. 자, 이 평점이 평균점으로 고른 점수를 받은 게 아니라 사실 극단적으로 평가가 갈려서 합산돼서 평균점이 나온 거여서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일단 제 감상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엑스맨 영화를 20년 넘게 봤거든요. 사실 이 모든 캐릭터들의 역사를 다 알고요. 그런 저에게 있어서는 아까 댓글에서도 나왔지만 이 영화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작품입니다. 거기에다가 엑스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역대 히어로 영화들에 나왔던 아주 유명했었던 캐릭터들, 이런 블레이드라든가 코믹스에서는 유명하죠. 갬빗, 엘렉트라, 심지어 최근 영화에 아주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X23, 뭐 이렇게 얘기를 해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올 만한 수십 명의 히어로들이 나오는데 너무 반가웠고 저에게는 진짜 재미를 넘어 감동까지 주었습니다. 실제로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올라갈 때 쿠키 영상도 함께 제시가 됐는데 그 쿠키 영상이 젊은 시절 배우들이 이 엑스맨 영화 촬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비하인드 씬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는 와중에 이거는 진짜 팬들에 대한 헌사이기도 하고 그동안 히어로 영화를 지탱해 준 영화 배우들에 대한 감사까지도 함께 제시했다고 생각을 해요. 즉 저에겐 재미와 감동 모두가 있었던 작품이란 거죠. 그런데 이건 역으로 생각해보면 처음 보는 사람은 이거 도대체 무슨 영화야? 보통 이해가 안 되네? 라는 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바쁜 현대사회에서 귀한 시간 쪼개서 영화 보러 왔는데 이 영화 내용을 도통 이해할 수 없다? 이건 굉장히 큰 패착이 될 수도 있죠. 이 작품의 경우에는 재미를 느끼려면 이전 영화의 내용을 알고 가야 됩니다. 이 영화가 더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이 영화의 주인공인 데드풀이 제4의 벽 개그를 치기 때문인데요. 제4의 벽이란 영화 안 세상 속에 있는 주인공이 영화 바깥에 있는 세상까지 끄집어 와가지고 연결시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배우의 사생활이라던가 엑스맨 프랜차이즈가 20세기 폭스사라고 하는 영화사가 디즈니에 인수되면서 마블로 넘어오게 된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거든요. 이 서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재미있는 개그이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진입장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시장 논리에서도 만날 수 있는 딜레마인데요. 영화사가 이익을 내려면 관객 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겠죠. 그런데 시리즈물의 경우 기존 팬층을 만족시켜야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팬층만 만족시키는 영화를 찍게 되면 새로운 관객의 유입이 사라지죠. 따라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게 베스트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히어로 영화일수록, 아니 시리즈물 영화일수록 관객의 평가가 양극단으로 갈릴 수 있는 겁니다. 기존 팬과 새로운 시청자 간의 갭이랄까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속성은 세대 간의 갈등과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틀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치아 보조기구인 틀니와 이가 맞부딪혔을 때 나는 의석어인 딱딱이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요새는 나이 든 세대를 아울러서 비하할 때 쓰는 말입니다. 굳이 해석하자면 나이 든 사람이 하는 말은 내 귀에 틀니 딱딱 부딪히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너무한 말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만 존중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이 든 분들도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을 보이십니다. 야, 니들이 뭘 하나? 니들이 고생을 해봤어?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이랬어. 이렇게 라떼가 동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과 갈등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 가치와 매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영화로 돌아가 볼게요.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에서는 세상에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지는 공간인 보이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 많은 히어로들이 유배되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요. 사실 현대사회는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지는데 보이드의 히어로들은 인기가 떨어져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은 잊혀진 히어로들인 거예요. 굉장히 슬프죠. 근데 주인공인 데드풀과 울버린도 거기에 하필이면 떨어졌습니다. 온갖 시련과 고난 끝에 거기에 이미 떨어져 있던 히어로들과 합심해서 현실 세계로 다시 빠져나오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사랑했지만 잊고 있었던 히어로들의 아주 멋진 액션이 매력적으로 그려져서 나와요. 저는 여기서 세대 갈등 해결의 힌트를 찾았어요. 세대 갈등은 기본적으로 존중이 부족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젊은 세대들은 나이 든 세대들을 존중하지 않고 반대로 중년, 노년 세대들은 청년 세대들을 무시하죠. 다양성이 보장된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존중이 사라지게 된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저는 그것이 현대사회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매력을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테면 영화는 재밌어야만 관객이 옵니다. 존중도 마찬가지인데요. 재미없으면서 너 왜 영화 안 보냐? 영화 보러 와라! 라고 강요할 수 없듯이 나에 대해서 리스펙트해, 존중해! 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치와 매력을 먼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른이란 그저 나이 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가치, 책임, 매력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사람에게 먼저 줄 수 있는 사람 말이죠. 예전이 좋았지. 내가 말이야, 라떼는 이랬어. 너 이거 뭘 알아? 라고 다그치는 것보다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서의 매력을 보여주시란 말이에요. 선후관계를 확실히 하자고요. 존중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을 가치와 매력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시대가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사랑, 지혜, 포용과 같은 본질적인 가치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히어로 영화 역시 옛것에 대한 향수만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 새로운 세대까지 포용할 수 있는 재미를 함께 갖추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데드풀과 울버린 거기까지는 못 갔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가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딜레마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영화사가 어쩌겠어요. 돈 벌어야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마지막까지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에 더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가치까지 더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매력적인 중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또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가치를 키워 매력이 어쩌고 저쩌 말이야 쉽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본질적인 매력 키우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제가 이래봬도 젊은 학생들하고 함께하고 있는 교사지 않겠습니까? 나름 먹혔던 팁들이 쏠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기대해 주세요.